자, 요번에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 멀쩡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오픈 API가 아니고요. 오픈 API는 갖다 쓰세요라고 친절하게 제이슨 형태로 다 맞춰준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오픈 API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개강 예정인 과목들에 대해서 목록을 쫙 뽑아보고 싶다. 과목 예정들인, 개강 예정들인 과목들을 쭉 뽑아서 언제 이제 개강하는 과목들이 몰려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픈 API를 제공을 안 해. 그럼 이제 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직접 긁어가야죠. 그러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웹페이지 코드를 직접 가져와야 돼요. 이 웹페이지 코드를. 전에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리퀘스트 객체로 멀쩡한 웹페이지에 접근하면 이 페이지 소스를 가져와요. 가져온 내용이 제이슨일 때는 딕셔너리랑 호환이 되니까 json.load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뽑을 수 있는 자료 구조로 바뀌었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고요. 파이썬 입장에서 이건 그냥 문자열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슬라이싱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대신 해주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착한 패키지가 BS4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자,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하는 요 기법은요, 로그인을 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리퀘스트 패키지는 로그인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로그인을 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거기는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써서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가동시킬 거예요. 파이썬으로 이 브라우저 자체를 막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로그인 할 수 없이 접근하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맨땅에 헤딩부터 합시다. 일단 뭐라도 코드라도 좀 보고 얘기하자는 소리예요. 자, 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심플 웹페이지라고 파일 하나 만들죠. 간단한 형태의 웹페이지로부터 내용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웹페이지 제작 기술이에요. HTML. 웹페이지의 골격, 즉 페이지 구조예요. 구조를 구성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이걸 길게 써줘야 되나, 짧게 써줘야 되나. 자, HTML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최초에 생성된 그 시초가 뭐였냐면은, 원래는 연구자들이 논문 등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예요. 그래서 기본 기능은 문서 작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 마크다운 배웠죠? 마크다운이 원래 HTML을 간결하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크다운으로 하는 거는 HTML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거밖에 없어요.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읽다 보면은 일반적인 책에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은데 연구 논문 같은 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출처예요. 대체적으로 논문 같은 거 쓸 때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마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죄다 남의 거 뺏겨와요. 대신에 출처를 베끼지. 출처를 베낀대. 출처를 표기하지.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서 남의 거를 갖다 붙이는 거는 표절이지만 출처를 명시하고 남의 걸 갖다 붙이는 건 인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데서 이렇게 문장을 갖다 쓰게 되면 그거 반드시 출처 표기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종 포트폴리오는 제가 저거 다 돌려볼 거예요. 카피킬러라 그래서 표절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래는 대학교 다닐 때만 이제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안 그러면 비싸거든. 다행히 제 와이프가 아직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와이프 계정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표절률 다 검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절률 10% 넘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이제 출처를 표기하면 어떤 문장의 출처가 있어. 예전에는 그냥 뒤에 출처 어디 이렇게 글로 표시했는데 웹 환경은 그냥 클릭했을 때 원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링크라 그러죠. 그래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링크 기능이 HTML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책을 읽다가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책 읽을 때. 그쵸? 형광펜 같은 걸로 긋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코딩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코딩의 가장 기본은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에서 형광펜으로 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거를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처럼 만들어 주려고 앞뒤에다가 특수기호를 붙여요. 시작, 끝, 이렇게요. 그럼 이거 형광펜으로 그은 거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자,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중요하긴 한데 뭐에 대한 중요한 건지 몰라.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건 대부분 여기다가 펜으로 말머리를 적죠. 이거를 여기에다 접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머리를 앞뒤에다 넣습니다. 기본 구조가요, 이래요.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을 앞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태그라고 해요. 이 약간 이제 번외편으로 이 말머리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XML이라고 해요. HTML의 할아버지 뻘 되는 애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의미적으로는 얘가 강조한다인데 어느 날 굴지의 IT 기업들이 이걸 봤더니 이걸 강조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면 진짜 이거를 강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비주얼적으로 얘를 강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뭐가 강조가 된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이거 강조한 거구나라고 그냥 의미상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파이썬 코드는 당연히 에러 나겠지. 그쵸? 그 이거를 자 주피터의 또 하나 기능인데요. 이거 주피터 매직이라고 불리는 건데 %두 개 HTML이라고 하면은 HTML 태그가 작동을 해요. 특정 말머리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뷰어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예요. 예를 들면 H1 가장 큰 수준의 제목, H2 두 번째 수준의 제목, P 본문, 블록큐트 인용문, A 링크. 그래서 여기를 H1이라고 처리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조가 돼요. 이게 HTML이에요. 현대의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대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 이제 웹페이지 제작, 앱 개발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요. 키오스크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만약에 SQL이 9구단이라면 HTML은 그냥 1, 2, 3, 4예요. 숫자야, 숫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HTML 못한다? 걔는 프로그래머 하면 안 돼. 한글도 못 읽는 애가 국어책 들고 있는 꼴이라서. 그만큼 HTML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기본으로 쓰여요. 게임 개발, 앱 개발, 웹 개발은 당연히 쓰는 거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쓰시잖아요. 자, 이거 웹브라우저죠?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아이패드로 썼다 그러면 이거 화면 터치해서 쓸 수 있죠? 터치 스크린 되죠? 애당초 만들기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애당초 만들기를, 우리는 보통 웹페이지 요만하게 쓰잖아요? 애당초 큼지막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맥은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윈도우에서 F11키 누르면 풀스크린 되는 거 알죠? 그냥 웹을 이렇게 띄우는 거야. 이게 키오스크예요. 웹이에요, 웹. 대신에 여기 하드웨어적인 걸 하나 따로 붙여요.
그 카드 리더, 카드 단말기. 그것만 붙이면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는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태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은 블록큐트 이걸 처리하면 인용문이라 그랬죠? 인용문에 H1 해서 제목을 표기하고 P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요거 통째로 이제 인용문 블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HTML 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긁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긁어오는 거기 때문에 HTML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CSS란 개념이에요. HTML의 그 순수한 HTML은 되게 못생겼어요. 하나도 안 이뻐요. HTML에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웹페이지는 사실 HTML보다 CSS 비중이 더 높아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 약간 좀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서 미적 감각은 다들 빵점이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센스가 좀 중요한 분야라서 웬만한 개발자들은 이쁘게 만드는 재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웹 개발 강의를 따로 해요. 그때마다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거야. 우리 예제는 안 이쁘다고. 나한테 이쁜 거 기대하지 말라고. 항상 보면은 수험생들이 나중에 만드는 게 더 이뻐. 얘는 그만큼 이제 구조적인 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CSS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보고 크롤링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크롤링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요.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 그러니까 HTML 태그죠. 를 지정하기 위해 CSS 선택자, 다른 말로 셀렉터라고 불러요. 라는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CSS 선택자예요. 파이썬은 CSS 선택자 표기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추출할 대상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제 CSS 선택자를 먼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요, 이거를 이제 익히게끔 하려고 제가 샘플 웹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네, 샘플 웹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대충 만든 거야.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들을 수집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최대한 선택자를 원래 CSS 선택자가 예전에는 한 60여 가지 조합 패턴이 있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금 한 100여 개 가지로 조합 패턴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익힐 시간은 없으니까 약간 야매로, 그리고 속성으로 당장 쓸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추려서 소개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유형을 넣어서 만든 웹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일단 텍스트를 뽑아오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남의 페이지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거에서 컨텐츠를 좀 뽑아보고요. 제 블로그예요. 여기가 적용되면 이제 남의 사이트에서 데이터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제 필기 끝났으니까 다음 교시부터 쏘세요. 자, 일단 정리하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정리한 내용만 1번 마크다운 파일로 따로 뺐어요. 2번부터는 이제 소스코드 진행할 거고. 자, CSS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럼 이제 CSS 선택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자, CSS 선택자는 이제 CSS가 적용될 대상, 즉 HTML 태그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놀라지 마요. 훅 갑니다. 첫 번째는요, 태그 이름으로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앞에 들어있는 요게 CSS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문법 표현이 어떤 식이냐면은 CSS 선택자를 명시하고 블록을 열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CSS 내용을 기술해요. 주로 이 내용은 색상, 크기 혹은 위치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블록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블록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지나가다가 무심결에라도 외우지 마세요. 웹 개발을 하겠다고 맘먹지 않는 이상 1도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대신에 앞에 있는 요거는 엄청 열심히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앞에 태그 이름을 대놓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웹페이지 안에 지정된 모든 태그에 요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이 컬러라고 하는 건요, 글자 색상이에요. 글자 색상을 빨강색으로 지정해라. 모든 H1 태그한테.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속성이에요. 앞에 점을 포함한 단어를 사용해서 셀렉터를 정의해요. 점을 찍고서 단어는 내가 맘대로 적어요. 그러면 이거를 HTML 태그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점을 제외하고 표기해요. 그러면 이 블록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얘한테 적용되는 거죠. 이 클래스 속성은 태그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비슷한 모양의 디자인에 복수 적용돼요. 예를 들면은 덧글 리스트 같은 거.
리스트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게 여러 개 나오죠. 덧글이나 상품 리스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id예요. 앞에 샵을 포함한 단어를 사용해서 셀렉터를 정의하고요. HTML 태그의 id 속성에서 샵을 제외한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요. id 속성의 특징은 하나의 HTML 문서 안에서 다른 요소랑 중복될 수 없어요. 물론 중복해서 작성한다라고 해도 웹페이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은 HTML은요 에러의 개념이 없어요. 잘못 작성해도 웹브라우저가 최선을 다해서 화면에 뭔가 보여줘요. 대신에 디자인이 깨질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에러라는 개념이 없어서 만약에 어떤 웹페이지에 똑같은 ID 값이 2개 이상 나왔다. 작성자가 잘못한 거긴 해요. 그 코딩한 놈 잡아다가 엉덩이를 때려야 돼. 왜냐면 우리가 크롤링하기 빡세거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ID 값은 한 번 등장하면 헬로라는 값이 더 이상 이 페이지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 방법에 따라서 구별되는 방식인데, 이제부터 헬게이트. 잠깐만요. 여기 기호가 하나씩 덜 들어갔다. 마크다운으로 컨텐츠 작성할 때 여기 탐색기 밑에 보면 개요라고 있어요. 이거 열면은 여기 트리 구조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작성하기 좋아요. 클릭하면은 거기 찾아가고.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 보고서 다 이걸로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샵 하나가 마크다운에서 첫 번째 수준 제목이잖아요. 그럼 HTML 태그에서는 H1 태그에 대응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가장 큰 수준의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크다운 샵과 동일해요. 얘는 샵 2개. 이게 다 지금 마크다운에 대응되는 애들만 골라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작성하다가 주피터도 마찬가지고요. 여차하면은 여기다 HTML 태그 그냥 써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태그 여차하면 써도 돼요. 그래서 HTML 할 줄 알면은 마크다운의 작성폭이 더 넓어져요.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표현 방법 구별이었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선택 표현 방법을 조합하기예요. 하나 이상의, 2개 이상의, 2개 이상의 표현 방법 조합하기. 그냥 미안해요. 여러 개의 선택자 사용하기라고 합시다. 콤마로 구별해서 선택자를 여러 개 명시하면 동시에 여러 요소가 같은 디자인 속성을 공유합니다. H1 태그, H2 태그, my 클래스, 샵 my id 다 콤마로 연결해서 블로그 열면은 얘네들한테 이 디자인 속성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하면
AND의 의미가 있어요. 가상 클래스는 굳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셀렉터 조합하기예요. 특정 요소를 자세하게 명시할 때 씁니다. 첫 번째는 태그 이름 플러스 클래스. 붙여쓰기예요. 띄어쓰기 안 해요. div.hello. 앞에 건 태그 이름이고 뒤에는 클래스예요. 점으로 붙였으니까. 이러면은 hello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 태그 이름과 id. 띄어쓰기 안 해요. 마찬가지로 div.hello. 이렇게 하면은 hello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태그.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식 셀렉터. HTML 태그는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 HTML의 계층 구조를 순차적으로 괄호를 써서 표기를 해요. 그래서 div 괄호 스판 괄호 input.form control 이거는 하나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표기하면은 div 태그 바로 안에 스판이라는 태그가 있고 이 스판 태그 안에 폼 컨트롤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인풋 태그가 있어요. 이걸 자식 셀렉터라고 그래요. 바로 밑에 거예요. 바로 안에 들어가야 돼. 한 칸. 자손 셀렉터가 있어요. HTML의 계층 구조를 공백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순차적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div 한 칸 띄고 스판 한 칸 띄고 input.form control 이라고 하면은 div 태그가 있는데 요 중간 과정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 스판을 감싸기 위해서 어떤 태그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div 태그가 시작되고 끝나는 요 범위 안에 스판이라는 애가 있기만 하면 돼. 몇 칸을 거슬러 들어가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마찬가지로 스판이란 태그 영역 안에 중간에 뭐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몇 칸을 들어가건 폼 컨트롤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인풋 태그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띄어쓰기가 여기 있고 없고가 의미가 완전 달라요. 여기를 띄어서 쓰면 input이라는 태그 안에 태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폼 컨트롤이란 클래스를 갖는 애가 돼요. input이란 태그 안에 태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속성이 폼 컨트롤이라는 애가 돼요. 이렇게. 근데 붙여서 쓰면 인풋 태그인데 클래스 속성이 폼 컨트롤인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 거는 input 한 칸 띄고 점 폼 컨트롤. 앞에 거는 두 번째 거는 input 붙여서 점 폼 컨트롤. 얘도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빈정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파이썬은 에러라도 나지. 얘는 에러 안 나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안 짚어줘. 근데 HTML하고 CSS는 보통 디자인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처럼 반복문, 조건문 그딴 게 없어요. 만약에 똑같은 거를 100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폼은 돌리면 그뿐이죠. 얘는 똑같은 코드 100번 써야 돼. 그래서 라인 수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1000줄, 2000줄? 아, 그건 우스워. 네이버 메인 코드는 거의 10,000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 나면은 이거는 대형 참사야, 진짜. 자, 그 다음은 이제 속성 셀렉터예요. HTML 태그는요, 괄호하고 태그 이름이 들어가죠. 그 뒤에 속성이 올 수 있어요. equal 값. 이 속성들은 대체로 어떤 비주얼적인 특성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인 게 이거는 기억하세요. A 태그가 링크거든요. 우리가 클릭하는 거. 거기에 href는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 주소를 뜻해요. 클릭했을 때 이동할 웹페이지 주소를 뜻해요. 자, 이 속성을 대괄호로 표기해요. A인데 href. href라는 속성을 갖는 A 태그. 값은 상관없고요. A인데 href가 샵. href 속성 값이 샵인 A 태그. 반드시 값이 일치해야 되고요. 샵 A 헬로인데 메소드가 포스트래요. 태그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메소드 속성이 포스트인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어떤 태그. 밸류가 1, 2, 3인 추즈라는 클래스를 갖는 어떤 태그. 네. 일단은 여기서는 요약해서 요 정도만 소개할 건데, 이거 말고도 조합 방법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끝난 줄 알았죠? 자, 최소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크롤링이 가능해요. 자, 가상 클래스. HTML 태그가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적용되는 선택자예요. 뭐뭐 할 때. 대부분 링크에 적용해요. 링크, 기본 상태, 비지티드, 방문한 경험이 있는 링크, 호버,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어떤 요소. 액티브는 마우스가 눌러져 있는 어떤 요소. 그래서 A 태그인데 기본, A 태그인데 내가 방문했던 적이 있는 링크, A 태그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A 태그에 마우스 누르고 있을 때, 웹페이지 보다 보면 이런 효과 있죠. 자, 그 다음 가상 클래스를 의미하는 마지막 n번째 요소. 이거 클롤링 할 때 특히 많이 써요. 앞에 선택자가 동시에 여러 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중에 내가 한 두 번째 것만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어. first child, 풀하는 셀렉터리라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거, last child는 마지막 거, nth child 두 번째 거, nth child odd 홀수 번째 거, nth child en 짝수 번째 거, 3n은 3의 배수 번째, nth last child 뒤에서부터 몇 번째 거. 근데 nth child는 1부터 카운트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적용하면 되는데, 크롤링 할 때 중요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조합되잖아요. 그러면 CSS 셀렉터의 ID 클래스 태그 이름이 갖는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요. ID는 한 방에 100점이고 클래스는 10점이고 태그는 1점이에요.
그러니까 엔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그 조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크롤링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영역을, 내가 추출하기 원하는 영역에 ID 값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면 걔가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만약에 ID가 있다면 게임 끝이야. 왜냐? ID는 그 페이지 안에서 중복되지 않거든요. 딱 그거 하나만 가져올 수 있거든. 근데 ID가 없다. 그럼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근데 클래스를 찾으면 분명히 중복되는 애들이 다른데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추출한 게 내가 원하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매품들이 딸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결과가 배열로, 리스트로 떨어지니까 그 중에 몇 번째 거인지를 꼭 짚어줘야 되고요.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태그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태그로 접근할 때는 우선순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아이디나 클래스가 없다. 그때부터는 선택자를 조합해야 돼요. 이 조합된 코드를, 이 조합 방식을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선택자가요,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함수 파라미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이 조합 방법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파라미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못하면은 크롤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선택자를 처리했으니까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일단 준비 과정이에요. 필요한 패키지를 참조해야겠죠?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bs4라는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리퀘스트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접속할 데이터의 URL을 만들어 주자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리 준비한 샘플 페이지를 쓰겠습니다. 요청 변수는 따로 세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청해 봅시다. 자, 세션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세션 만들고 데이터 가져오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여기서 세션을 생성해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서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코드 똑같아요. 여기 개수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r.text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웹페이지 코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프린트. 여기까지 뭐 별다른 거 있나요? 그 주소만 바꿔서 여태 코드 그냥 복사 붙여놓기 했어요. 실제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일부 페이지는 리퀘스트 객체로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페이지는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검사하면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이 소스상에서 연속성 자료형이라는 문자열이 검색이 돼요. 자, 여기 네이버 그 쇼핑이죠? 그럼 여기서 요 문자열을 소스에서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아까대로면? 그래서 웹페이지는 소스가 바로 오픈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라는 식으로 주석, 줄바꿈, 들여쓰기 다 빼버리고 한 줄로 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이러는 거죠. 이걸 사람이 이렇게 짜는 건 아니고 나중에 툴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 얘는 여기 데이터가 있구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봅시다. 자, 요 문자열을 검색해 볼게요. 이것도 여기 있네. 얘는 여기 아예 제이슨으로 박아놨구나, 상품 목록을.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크롤링하기 더 편해졌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보면 되겠다. 이 사이트 아세요? 펀딩 사이트예요. 자, 여기서 뭔가 카테고리 하나를 정해볼게요. 카테고리를 정해서 쭉 내려가면 몇 개 안 나와, 왜? 얘네도 사이트가 좀 리뉴얼 됐네. 예전에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 봅시다. 맞다. 됐다. 자, 분명히 여기서 제가 상품명으로 긁어서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분명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문장이니까 소스에서 검색이 돼야 되는데 검색이 안 돼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쭉 여기가 지금 상품 목록이다라고 선택이 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안에 뭐 바뀌는 거 보이죠? 동작하다가 소스 코드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웹은 그게 가능해요. 지가 스스로 소스를 만들어가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요즘 웹은 소스를 만드는 소스예요. 이런 경우는 리퀘스트를 못 가져와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제로 이거 클릭해가면서 웹페이지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수집하고 싶으면은 실제로 그 웹페이지를 동작시키면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를 리퀘스트로 다 가져올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말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파이썬으로 이제 웹브라우저 자체를 제어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가 지금 이 파이썬 코드의 수집 결과인 거죠. 이제 이걸 놓고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응답 결과를 이제 뷰티풀 소비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BS4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객체를 만듭니다. 인코딩을 앞에서 지정했으니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솝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원하는 내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요. 솝 객체의 select 메서드에 CSS 선택자를 전달하여 원하는 부분을 추출합니다. 선택자를 파라미터로. 리턴 결과는 항상 리스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HTML 태그에 의한 접근. 솝.select h1 이렇게 하면은 요 페이지 소스에서 어디 갔어? 요 페이지 소스에서 h1이라는 태그가 있는 부분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h1이라는 태그가 있는 부분을 다 가져와요. h1 태그 하나밖에 없네요. 얘를 출력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리턴되는 형태는 항상 리스트예요. 그래서 항상 0번째를 그 리스트의 원소로 접근해야 돼요. 리턴 타입은 위에 적어놨구나. 리턴 타입이 항상 리스트이므로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블록 하나 뺍시다. 자, 그럼 이제 추출한 태그에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요 알맹이 텍스트거든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여백 공백 제거하라고 그랬죠? h1을 만들었으면 h1.text가 이제 요 알맹이고요. 스트립까지 하시면 공백 제거예요. 그러면은 내용만 뽑아오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요 예제 아직 안 끝났어요. 요 예제에서 앞에서 봤었던 얘네들 중요한 것들 한 번씩 다 건드려 봐야 되니까. 이 예제가 좀 길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에서 요거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뽑아오는 게 텍스트예요. 얘는 태그 객체. 얘는 그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 위에도 리저트로 바꾸자. 자, 대상 페이지의 코드를 다시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클래스에 의한 추출을 해볼 거예요. 여기 my 클래스라고 하는 값을 갖는 애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하나. 이번에 여기 ol이라는 애도 my 클래스가 있죠. 자, 지금 위에 거는 my 클래스라고 하면 요거 하나가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거는 my 클래스가 ol이라는 태그잖아요. 얘가 지금 종류가 여기죠. 얘는 이만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대상이 하위 태그를 포함하고 있다면 얘까지 포함된 상태로 가져와요.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 추출할 때는 클래스는 복수 요소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턴되는 리스트의 원소가 하나 이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y 클래스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쪼르륵 하위 구조까지 다 가져오죠. 자, 어쨌건 select 메서드의 결과는 항상 리스트예요. id 값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를 쓰고 있는 태그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반복문 처리가 필요 없지만 거의 90% 이상의 경우가 클래스로 접근하면 반복 돌리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요소이므로 반복 처리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0번째 요소의 텍스트는 연산자. 그 다음에 1번째 요소의 텍스트는 데이터 전처리. 마지막 요소가 요걸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텍스트만 뽑으면 요거 알맹이만 가져와요. 근데 이 두 개를 서로 구별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코드상의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줄바꿈 문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추출한 어떤 요소가 이렇게 하위 요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하는 하위 요소를 또 추출할 수 있어요. 셀렉트 메서드로 추출한 요소를 활용해서 그 하위 요소를 추가적으로 추출해요. 자, 지금 요 마지막 요소가 mySelect 두 번째죠. 0번째, 1번째니까. mySelect의 2번째가 요거였죠. 여기에서 li 태그들만 또 추출해요. select li 얘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를 반복 문으로 다시 돌면 되는 거죠. myli는 한 다음에 myli 추출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 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위 요소에 또 접근할 수 있다 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id에 의한 추출. 대부분의 경우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id 값은 해당 웹페이지에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반복문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id 값을 갖고 있는 게 myid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hello라고 myid 적분하면 이건 하위 요소가 너무 많네요. 텍스트만 들어있는 아까 어디 갔어? 아까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인다. 아, 요거 접근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id 값은 웬만해서는 하나니까 그냥 0번째 요소로 바로 접근하면 돼요. 아, 테스트 3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 그 밖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든 선택자가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은 서브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렇게 클래스가 2개 이상 적용될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해요. 얘는 클래스를 2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때 그냥 하나만 명시하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굳이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는 추출 안 하고 셀렉트랑 결과만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텍스트 뽑는 이런 후속 처리는 안 할게요. 일단은 여러 요소 동시 사용. myid랑 그 다음에 파트 1이랑 그리고 hello.
select 샵 myid 콤마 hello 콤마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myClass myClass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이 규칙을 준수하는 애들 다 가져와요. myid 그 다음에 hello가 없나? id구나. 샵hel로. 자, 여기까지가 myid고요. 얘는 myClass고 여기 쉼표 있죠? 그 다음에 샵hello. 헬로를 충족하는 애가 쉼표 나올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myClass를 충족하는 애가 또 myClass 얘는 여기까지. 여러 개를 동시에 접근할 때는 가끔 이렇게 콤마로 접근할 때도 있고요. 요렇게까지만 합시다. 너무 결과 많다. 자, 자식 선택자. 그냥 myClass라고만 접근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죠. 소.select에 .myClass라고만 해주면은 딸려오는 게 많다고요. 근데 그냥 myClass가 아니라 실라버스 안에 있는 myClass, 실라버스 직계자손. 그럼 얘는 실라버스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라버스 직계자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와요. 특정 요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쓰는 게 자손 선택자. 파트 1 안에 있는 어딘가에 있을 myClass. 그럼 파트 1 입장에서는 UL 태그 안에 li 태그예요. 이 계층 구조를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갈 때는 자식. 한 칸 건너뛰고 한 두세 단계 워프할 거면 자손. 그래서 소.select 파트 1 안에 있는 myClass라고 하면 이 규칙을 지키는 애만 가져오죠. 공교롭게 두 개가 똑같네요. 자, 여기서 가상 클래스 nth 차일드만 확인할게요. 자, 다시 한번 myClass를 다 가져와 봅시다. 여러 개 있죠? 가상 클래스의 nth 차일드 1. 그러면 첫 번째 원소. 뭐야? 왜 마지막 걸 가져오지 얘는? 이건 좀 이상하다. myClass 하나, 둘, 셋. 이게 의미가 원래는 지금 여기 myClass가 있죠. 자, 부모가 이만큼이죠. 그러면은 부모 태그한테서 첫 번째 자식인 myClass를 충족하는 데만 가져와요. 얘는 두 번째 자식이죠. 아웃. 여기 보면은 얘도 이 myClass도 부모 태그인 UL 태그 입장에서 두 번째 자식이죠. 아웃. 얘는 부모 태그인 UL 태그에서 텍스트 제끼고 첫 번째 자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퍼스트 차일드가 맞아요. 가상 클래스는 근데 요거는 좀 상황이 좀 특수한 것 같으니까 제끼고
태그의 속성값 추출. 대부분의 경우는 그 태그가 갖고 있는 텍스트만 추출해요. 근데 때때로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값을 추출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A 태그가 이렇게 있죠. 이 A 태그는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을 해요.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클릭할 때 그냥 현재 페이지 머물러 있으란 얘기고요. 얘는 A인데 href가 없죠. 그럼 애당초 클릭 자체를 못해요. mySelect인데 소.select A 태그인데 href를 갖고 있는 애. 그럼 두 개 떨어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리면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v in mySelect print v. 그러면 이 mySelect의 반복 돌리면 원소는 하나하나죠. 속성값은 각 태그 요소에 attrs라는 프로퍼티로 접근 가능하고요. 얘는 딕스 형태예요. 그래서 attrs라고 하면은 걔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딕셔너리로 떠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 v.atts에 href라고 접근하면은 값만 뽑히겠죠. 샵과 이렇게. 자, 요 예제를 조금 정리할 겸 에너미레이트로 감싸서 처리하면 i번째 항목이라고 출력하고 atts 다 출력해보고 딕셔너리 검사할 때 in 연산자로 검사하면은 특정 속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딕셔너리에 대한 in 연산자는 키의 존재 여부를 판별해요. 그러니까 href 속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뭐 여기까지 갈 필요 없겠다. 자, 오늘 요거까지 정리하세요. 내일은 요거 기반으로 실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다 올라갔어요.